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대한방직 공장터. 부동산 업체인 자광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광은 오는 2023년까지 143층짜리 관광타워와 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원 등을 지어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규모가 33,000평입니다. 그보다 큰 면적을 저희가 공원으로 전주시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1,000억이 넘는 컨벤션 시설도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구상안이 나오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업체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부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늦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의회도 개발만을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대한방직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당분간 미룰 것으로 보이지만 공론화위원회와 개발 방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주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방직터 개발 방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 의회가 개발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예산마저 삭감을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한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업체가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서둘러서 개발을 하자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공론화위원회 개발 방향 그리고 대한방직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4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진욱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발업체 자광 대표이시죠? 전은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정철모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월 19일에 아마 저희가 이 대한방직터 개발 관련된 논의를 이 시간에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2달 보름이 지나서 그리고 또 선거가 지나서 전주시 의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의회가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그 구성 그리고 그 방향. 아울러서 아직도 이 대한방직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 전주시민의 시민단체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무산이 된 겁니까? 예, 금년 안에는 이제 개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시 김승수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8월 정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시의회가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주 시민회에서는 아직 자광이 예. 대한방직 부지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납부한 상황이고요. 그 계약서에 따르면은 금년 10월 27일에 그 잔금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잔금을 납부하고 10월 29일에 그 법적인 등기 절차를 마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전주시가 그거에 대해서 땅 주인과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광희 전은수 대표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우선 말이죠. 김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데 예. 시의회가 5,2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 예산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와 또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요. 예. 삭감했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론화위원회의 그 참여 대상
또는 논의 방법과 절차 또 의견 어떻게 집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시기상조이다라고 봤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땅을 개발한다고 용도 변경을 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제출한다고 해서 예.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에도 공론화위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행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판단할 문제죠. 이 문제도 보면 업체가 개인의 사적인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이제 제출한 사안인데 그걸 시민들이 전체 모여서 그 계획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특히나 현재 그 대금 문제가 완납이 되지 않았고 예. 또 전체 개발 투자 사업비가 뭐 계획상 예상하기는 2조 2천억, 2조 5천억까지 얘기되고 네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향도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개발 계획에 보면 컨벤션이나 호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컨벤션과 호텔을 짓해 그 대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롯데쇼핑을 통해서 이제 기부대 양효로 하려고 했다가 예. 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 롯데와의 어떤 법적인 문제, 또 전라북도와 협의 문제, 또 대체 시설 지키기 위한 재원 조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허. 그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컨벤션과 호텔은 논의돼야 될 문제이지 이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또 대한방직 부지에서 논의하는 건 뭔가 좀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광 대표님, 시의회에서 삭감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뭐 좀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이유가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으신 말씀하시죠. 네, 뭐 만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먼저 제가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의원님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가 먼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한방직 공장 터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나 취지 그리고 잠시만요. 그 예. 부분은 뒤에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어찌 보면 앞에 이문호 국장과 김진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문호 국장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자광이라는 회사, 규모의 회사가 지금 잔금이 남아있는 과정, 그리고 그 10%의 계약금을 준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세 가지 안에 아직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 자광이 인수를 하고 나서 대한방직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 제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그때 들으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 이해의 폭을 좀 더 저희가 결론적으로 갖고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먼저 아까 이문옥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계약금 지급 관계라든가 잔금 지급 관계 이런 거에 말씀을 하시고 염려 내지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방직터에 지급한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제가 참고로 가져왔고요. 그걸 사회자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보시죠. 네.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이 자광이랑 정말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참고로 이렇게 매매 계약서와 이 매매 계약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관련 지자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까지 마친 그런 신고 필증을 가져왔고요. 이 계약서를 체결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광이라는 회사가 잔금 지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시고 또 공론화위원회도 잔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지금 잔금 지급도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 10월 29일이지만 예.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아니면 중순경에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잔액 전금을 잔액 다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현재 토지 안에 명도해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근로자들의 기숙사가 한 15채 있고요. 대한방직 공장이 이미 이서로 이전을 했지만 그 안에
기계 설비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명도가 완료가 돼야지만이 잔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도 잔금 지급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전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하세요.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고 있고 전주가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다 전국 꼴찌라 그러고 잠깐만요. 저희가 그 이런 거를 부분은 통해서 제가 이 다시 개발 계획을 하게 제 되면 질문을 해도 네,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그다음에 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회사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주 전체의 어떤 그 일자리, 군산 GM 같은 경우에 2,500명 일자리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한 5,000개 이상 정도 만들어지고 또 이 공사를 통해서 지역 업체 상당수가 공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 업체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피력해서 4월 30일 개발 계획 발표를 했고 예. 이런 계획이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를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전주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문욱 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금 지급 예.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게 10%의 금액이 10월 27일 작년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하시고 그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 계약금이라든지 잔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 자광이라는 회사 뒤에 그 연대보증을 선 롯데건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광의 사업 계획안이 그 7만 평의 부지 위에 3,000세대의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 10만 평 좀 넘는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그런 3,000세대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을 지을 수 있는 재벌 건설 회사는 이제 롯데가 가장 유력한데요. 예. 이런 롯데가 자광을 앞세워서 자기네 사업을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자광 사장님께서 뭐 5천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주나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상인들 수십만의 예. 중소상인들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시작은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의구심을 먼저 시민단체가 제기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고요. 정철모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시의회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네. 그것마저 무산을 시켰느냐라는 의견과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자광의 실체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예.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주시 입장에서 의회한테 이 공론화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어떤 타임으로 이걸 하고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걸 정확하게 주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뭐며 구성을 어떻게 할 거며 최종적인 판단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러니까 예. 일부는 전주시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예산 삭감 5천 얼마를 못 해줬다고 해서 전주시 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공론화하는 걸 하기로 했다면 전주시장님이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 이건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지금 시에서 거부해서 실패한 거고 예를 들면 자광에서 잔금도 납부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도 다 하겠다 하는 것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시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내년에 확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전주시의 중요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시의 어떤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의회에서 삭감한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유지의 개발 관련해서 업체가 개발 계획을 냈다고 해서 시가 공론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에 어찌 보면 종합경기장과 더불어서 가장 노른자의 땅인 이 대한방직 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이 의견이 이제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학계 외부의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그것마저 어쨌든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시 진행이 된다면 그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위원장님. 먼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마치 현재 자광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가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예를 들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거고. 예. 이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내 사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계획에 불과한 건데 그걸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만 그게 전주시 개발 이 관련한 사업 계획이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신시가지가 과거에 난개발을 통해서 현재 교통 체증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또 녹지 공간 부족 문제 굉장히 혼잡스러운 곳이거든요. 예. 도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 전체가 지금도 폭염 그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놓고 열섬, 네.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향후 전주시 발전 방향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발전 방향에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더 선행된 다음에 그런 요건 안에서 이 대한방직 부지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에 타당한지 이게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은 전혀 앞서서 전주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방직 그 개발 문제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만을 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예.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선후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구하기는 업체가 대한방직을 인수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취지는 고마우나 시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또 필요 충족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반대 입장 먼저 듣고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의 이번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광이 제출한 사업 계획도 아닙니다. 사업 계획 안입니다. 나중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그 계획 안 자체도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만약에 이제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전주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두 번째가 토지를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 두 가지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건 공공의 목적 하에서만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자광 측과 교수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시가 개별 사업자가 어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이러한 구상을 하는데 전주시 도시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2조 5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공간이 전주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위원회나 절차를 프로세스를 거쳐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문제가 됐을 때 그 요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님이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붙여서 시의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네. 전주시 미래 발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또 자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치면 이제 공이 이제 전주시로 넘어온 거죠. 전주시가 민간 기업이 전주시에 있는 유휴 부지를 개발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전주시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 개발 사업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은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 또 나름대로 공론화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님이 예산은 안 받았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년도에 공론화위원회 네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광 입장 측에서는 갈 길이 멀어져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좀 답답한 거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론화위원회를 그것도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방직 공장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적 기능과 위치, 규모 등등을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시민들이 어떤 그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 예. 그리고 이런 대규모 민간 개발을 통해서 얻는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그리고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하겠지만 네.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어떤 그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록 이 토지가 사유지이지만 저희가 회사가 오직 회사 이익만을 고려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또 전주 자체가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시가 필요한 시설, 뭐 컨벤션이라든가 또 도시 열섬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 예.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건 더없이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다 누구나 힘을 좀 모아서 네네.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응원을 해줘야 저희 같은 민간 사업자도 힘이 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분명 응원하고 있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잔금을 완전히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잔금마저 의구심을 제기하니 10월 29일 날짜로 돼 있는 걸 먼저 앞당겨서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이미 예, 근데 지금 대한방직에서 공시한 서류에 지금 예. 이제 그 한 달 앞당긴다는 건 이제 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고 예. 공식적인 서류에는 10월 27일에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이거 때문에 한번 여쭤볼까요? 모든 행정 심해 절차라는 게 예. 그런 공식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마무리되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민간 사업자가 어떤 민간 투자, 자광이 투자하든 어떤 다른 기업이 투자하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전주를 좀 더 경제력을 확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전주를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해서 미래에 안정적인 전주를 만들고자 한다라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 그러니까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긍정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개발이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가 아닌 동의 의견이신데 준비 과정 속에서 의구심을 이제 제기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예, 조금 뭐 듣지 이따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본론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고요. 예. 다음 더 의문점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확인한 서류에 그 롯데건설에서 잔금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제 롯데건설이 공시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예. 그 부분은 2017년 12월 14일에 했습니다. 했죠. 예, 예. 네, 네. 네, 제가 좀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광에서 그 대한방직하고 계약을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했었습니다. 기업 대출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자광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 하면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거는 대출 실행 전이나 대충 실행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잔금에 대해서는 대한방직과 계약을 10월 27일에 했는데 한 달 보름 후 12월 14일에 롯데건설에서 이사회 경영위원회에서 이 잔금에 대해서 보증을 썼습니다. 연대 보증의 시점이 이 이유가 좀 왜 다르다. 그런지 그 이후다 이런 그것도 말씀이십니다. 좀 의문입니다. 좀 설명을 계속해서 좀 의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팩트를 가지고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팩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도가 그 날짜 난 예. 거고요. 예. 그 2017년 10월 26일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사의 결의가 돼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급 보증이 확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지금 그 잔금 지급 보증한 거하고 예. 잔금 주는 거하고 그거 날짜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뭐 허위냐 아니면은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실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은 예,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이미 2달 보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광이 잔금을 지급하고 2천억 가까운 매매 대금입니다. 지급하고 나서 과연 그러면 주장하신 자광의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기업인데 과연 2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그 전주의 가장 노른자의 땅,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땅의 개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는 그 한 발 더 진전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예.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자광 할 수 입장 있냐라는 듣겠습니다. 거를 예. 계속 약간 걱정도 되고 의구심을 제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의 어떤 그 타당성이나 개발이익 환수, 기부 체납 등등에 대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결국은 이제 행정을 진행하겠죠. 행정 진행할 때 그 속에 기부 체납과 개발이익 환수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저희 사업자하고는 어떤 그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그 협약서 상에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신용을 더 보강하는 어떤 이 시공사, 선정된 시공사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준공 이행 확약 내지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을 해줍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조만간에 이 인허가가 협의가 돼서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착공 시기가 되면 협약 체결서상에 반드시 그 보증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지금부터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타워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동안에 계속 자광이 사업 주체에 맞습니다. 네. 롯데가 자광을 내세운 게 아니고 자광에서 이 사업 주체인 자광에서 롯데건설에 그동안 준 여러 형태의 도급공사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롯데건설이나 다른 시공사들은 공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의 잔금 지급 보증까지 쓴 거고 저희는 하도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보증 기한인 2018년 10월 29일 이전에 저희가 2018년 9월 초나 중순경에 잔금을 먼저 지급해서 예. 조금 더 의혹 하나라도 없애서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전주의 어떤 미래나 어떤 일자리 그리고 전주의 경제를 하는데 반드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일말의 계약이나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실 이런 매매계약서 계약금을 줬습니다라고 해서 영수증 보여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저희는 이 전주에 와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전주의 미래나 전주의 어떤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시면 좀 저희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의혹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왜 계속 롯데건설을 말씀드리냐면은 롯데건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 자광에서 사업을 하는데 롯데건설에서 연대 보증을 통해서 한다 했을 때는 아파트 명칭은 롯데 캐슬이 되는 거고요. 그 복합 쇼핑몰의 명칭은 롯데 복합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광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롯데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하는 거고요. 국장님, 그 파급 효과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거는 말씀하시는 너무- 것보다 더 큰 전주나 전라북도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그 두 분 말씀 듣다가 아까 그 김진욱 위원장께서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 걸리는데 지금 전주시의 입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롯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수정을 한 방향인데 대한방직터 관련해서는 만약에 용도 변경을 전주시가 또 도시계획 같은 것을 변경을 했을 때는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구심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개발이 지금 3년 넘도록 그 정체되어 있는 것 중에 핵심은 과거에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과거에는 롯데쇼핑이 개발을 하고 그 대체 경기장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이 다
어렵고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네.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바꿨던 게 재정사업으로 그럼 시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예.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롯데 그 뭐의 또 법적인 분쟁 문제, 전라북도 협의 문제, 그다음에 그 재원 조달 문제가 이제 돼서 지금까지 그 네네.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예. 못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이 갑자기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서는 그 거기에 보면 판매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 백화점 그 같은 쇼핑몰이 어차피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전주 상공 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시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계획안을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 그건 과거에 시장님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자광 대표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책임 준공 이행 보증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자광이 아닌 시공사의 능력으로 시공사가 보증을 통해서 시공사의 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시공사는 당연히 연대 보증을 썼던 롯데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시사하시는 거죠. 그 시공사는 이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겠지만 그 롯데건설이 꼭 국한된 건 아니고요. 예. 국내에 그 이 사업을 저희가 완수하는데 그 자금이나 시공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없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예. 그 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책임 준공에 대한 부분을 확약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저희 또한 저희 회사나 시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 거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경기장 건은 제가 좀 뭐 부연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저희가 전주에 왔을 때가 작년 1월, 3월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종합 경기장을 가지고 어떤 민간 투자 형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주시가 필요했던 컨벤션이나 호텔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협약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계속해서 지금 뭐 답보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뒤에 저희가 대한방직이라는 회사가 토지 매매를 결정을 하고 저희 회사는 이 땅을 매입을 했죠. 매입해서 이 개발 계획을 짤 때 저희가 같은 경우에 통상 보면은 사업자가 이익만 고려한다 그러면은 전체를 아파트를 짓거나 저희가 땅 살 때만 하더라도 많은 건설사들이 전체 아파트만 한 8,000에서 10,000세대 짓는 것만 계획을 했었던 거고 저희는 이 회사 모토가 근데 그것은 아파트만 진다고 하게 된다면 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특혜 시비가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렇기 특혜 시비가 때문에 아니고 업체 기본 입장에서는 계획상 주거 용도 예. 돼 있습니다. 예. 주거 용도 돼 있고 또 시 입장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토지가 아무리 사유지지만 현재 공장이거든요. 예. 공업지역. 도시 한복판에 공장을 계속 놓는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도시계획에 대한 관리나 결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는 개발을 민간 순수하게 시나 도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재정 부담 없이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서 시가 얻고자 하는 또는 도가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들을 같이 취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나 도 그리고 예. 사업자 시민 모두가 다 클리어해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겠느냐 방금 이제 거죠. 시와 도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공이 시와 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철문 교수님. 지금 시와 도가 수년째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이제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에 대한방직을 가지고도 시와 도가 또 의견을 좁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아마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이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지금 자광에서 제안한 그런 복합 용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쳐다봐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2, 3년 후에는 소멸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2018년 이후부터는 인구 절벽이 와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를 뭘로 잡을 것인가. 그 중요한 사업 대상지 중에 하나가 대한방직 부지이기 때문에 전주시장님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 또 이 대한방직 부지가 뭐 자광이 하든 누가 하든
개발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중소업자들의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텐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구도심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을 성공적으로 해서 1,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네네. 넘어섰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의 넥스트 2단계가 뭐냐? 그럼 제2 한옥마을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서부 신시가지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고 또 앞으로 여의지구 등 쭉 전체적인 도시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는 핵심 지역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융복합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전주 또 전라도의 중점, 핵심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자광에서 주장한 이것이 바로 전주시의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주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특혜라는 것이 일 수도 있고 또 개발 이익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컨벤션과 녹지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기부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서 자광의 그 계획 아까 앞에서 처음에 하시려고 했었던 그 계획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두 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키워드 배경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그 전주 경제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 양질의 일자리를 한 월 5,000명 이상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사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또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 건설 업체들이 어떤 공사 참여 이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어떤 그 경제력을 좀 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옥마을과 연계한 이 타워 관광객 수요가 지금은 1,000만, 1,100만이지만 이 타워가 건설되고 완성이 되면 아마 전주는 2,000만, 3,000만 되는 관광객이 집중해서 네. 지금까지 전주 시장을 보면은 골목 아니면 그 지역 상권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게 되면 오히려 네네. 그 지역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그 지역의 어떤 경제가 아직까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개인 사유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확장이 되고 그 이익을 통한 부분도 지역 경제하고 아니면 지역 시민들하고 공유한다면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개발 알겠습니다. 계획이고 예. 시가 빨리 채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반론하시죠. 예, 그런 그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다, 5,000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 과장 홍보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롯데건설이나 대재벌의 건설회사들은 다 모든 회사들을 자회사, 하청회사들 다 데리고 계획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거는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 업체의 지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번에도 그 자강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컨소시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떨어지는 일감은 그 뭐 날림 일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광 대표님께서는 그 자광이라는 여러 가지 회사가 부동산 전문 건축 전문 회사라고 했는데 그 사업 계획 안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일반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그 아파트 3,000세대 한 60층짜리 이렇게 쭉 단독으로 건립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타워 143층 타워를 건립하게 되고 네. 그 옆에 또 복합 쇼핑몰 10만 여 평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따로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거죠? 전체 다 하나의 건축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시설입니까? 예, 하나의 시설입니다. 제2 롯데월드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까? 제2 롯데월드 건물하고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그 타워 비슷하게 건물인데요. 이렇게 지은 건가요? 그 대지 위에 하나의 대지 위에
아파트도 들어가고 백화점, 그러니까 그 관광산업시설 건축이 아파트 옆에 있고 복합 쇼핑몰 따로따로 서쪽에 있고 건물은 따로따로 지어지는 탑은 거죠. 중앙에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복합으로 이미 그러니까 건물은 따로따로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으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오기 전에 전주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 일반 상업 지역에는 그 아파트를 따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청 옆에 보시면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주 높이 서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4, 5층까지는 상업시설이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파트만 따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 계획 안대로 이렇게 아파트만 60층짜리 아파트만 따로 짓는다 이거는 시청 담당자도 건축가 담당자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률상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연 의문점, 사업 설명 좀 계획들이 드릴까요? 좀 허술하다는 부연 거죠. 설명 좀 잠깐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하시죠. 예. 예. 저희 회사는 법에 안 맞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출한 이 복합 개발 계획은 현행 법에 한치도 틀린 게 예, 없고요. 아파트는 이미 그 아파트만 자꾸 부각시키는데 이 땅의 아파트를 뭐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안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타워 기능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 기능이 융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 네. 도시의 적절한 이용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계획은 현행 법에 다 맞게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죠. 시의회 김진욱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했던 것도 현재 자공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놓고 그 개발안을 놓고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전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과연 저도 차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잘 사는 전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러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4년 이후로 해서 신도시 개발이 있었죠. 혁신도시 에코시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잘 사나 경제가 늘어나나 봤더니 이게 통계자를 보니까요. 예.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해서 15년, 2016년, 17년까지 오히려 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에코시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어떤 얘기냐면 타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주시 내 사는 인구들이 가고 원래 살던 곳은 공동화되고 상권은 더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 되는 겁니다. 또 청년 인구 유출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신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인구 유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 추후에는 3,000명 이상씩 순 유출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을 네. 비교해 봤을 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6월 29일 공시한 건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전주시가 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아. 미분양된 아파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도 늘어나고 있고 또 폭염 취약 지수에서 전주가 전국적으로 1등이지 않습니까? 그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통팔달 바람길을 막아서 아파트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현재 이건 대한방직 그 신도시 핵심 부근에 60층짜리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시 문제를 더 야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 장밋빛 환상처럼 우리 전주시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발업자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게 이익은 돌아갈 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통계청 자료 조사대로 아마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론 좀 하시겠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람길이나 열섬은 이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전주 말고도 다른 지자체는 더 높은 아파트 내지는 건물이 많이 전주가 있습니다. 가장 심하니까 문제죠. 근데 그게 전주가 왜 심하냐면 전주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고층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전주가. 근데 전주는 지형 자체가 분지다 보니까 그런 열섬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어제 그 KBS에서 나온 그 폭염 지수는 이런 고층 아파트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전주의 재정 자립도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아니고요. 의료 소방서라든가 기후 노출, 의료소 기후 이런 거 노출 여러 첫 가지 번째 항목을 원인이고 봐서 거기에 나온 거를 대응하는 가지고 환경부에서 했는데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자립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60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한 10개 동 정도 되는데요. 이걸 졌다고 해서 전주시의 전체 열섬이라든가 바람길을 막고 더 악화시키느냐. 이거는 저희가 이미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고 그 시뮬레이션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지금 아파트 배치 계획이나 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가 공장이거든요. 공업적 공장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저희가 상업적 용도 변경 되더라도 30% 이하만 저희가 건물 배치를 합니다. 예. 원래 상업적은 70%가 건폐율이거든요. 그러면 30% 정도만 그 배치 한번 해가지고 나머지를 녹지 공간으로 놓게 되면 오히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람길, 열섬들은 오히려 이런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더위 때문에 아마 반대 의견을 내세우신 요소는 굉장히 적을 것 같고 예. 지금 그러니까 중화산동, 효저 지금 이미 4동과 5동이 분동이 되고 인구가 굉장히 과밀한 지역이고 여기 이제 교통 영역 평가를 통해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상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신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정철무 교수님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을 아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5천 명이란 숫자가 뭐 계획에서 보는 숫자이긴 하지만 5천 명이라면 우리가 대기업의 하나의 그 기준이 300명인데 10개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은 자동화되고 오토메이션화 돼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와도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광이 여기다가 복합 쇼핑몰 짓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기능이 쇼핑몰, 호텔, 서비스 공간, 서비스에 관련된 직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뭐 지역의 상권과 마찰이 생겨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쳐다볼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고려한다고 그래서 대기업, 대규모 유통업체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반대를 했지만 반대하니까 군산에 생기고 또 반대하니까 완주군에 생겨가지고 오히려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소비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는 어떤 역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균형적인 감각으로 쳐다봐야지 뭐 옳다 그르다고 이렇게 배관시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뭐 자광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친기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세계 어느 나라 도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친기업적인 어떤 기업 정책과 관련된 도시 정책을 핀 곳이 다 성장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협동조합 경제도 살리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도 살리지만 사회적 경제가 클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사회적 경제가 많이 큰 나라가 20%로 되지 않아요, 전체. 우리가 완주의 로컬 푸드가 성장했다지만 완주의 로컬 푸드가 전체 완주의 그 생산량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10% 좀 넘습니다. 8, 90%는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10%가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가 완주가 유명해졌듯이 전주시도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전주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성장, 물론 자광이 내세운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다 환상적인 하나 믿을 건 아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안으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서포팅하고 변경해야 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을 5천 명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숫자에 우리가 또 빠져서 이것을 막 따라가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전주시의 공장 이전 부지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주지만 그걸 다시 시에 환원하면서까지 뭔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친기업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친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수용해야 된다 이런 느낌 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문호 국장님. 그 대한방직 부지가 아니더라도 뭐 컨벤션이나 복합 쇼핑몰 이렇게 그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훨씬 전주 인근에 아주 많습니다. 컨벤션이나 복합 쇼핑몰, 호텔 이런 거는 특히 이제 광역 교통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대한방직 부지는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시듯이 전주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호텔 컨벤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최적의 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도 2천억, 7만 평 2천억인데 전주에는 이렇게 비싼 땅이 아니라 더 훨씬 저렴한 땅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굳이 대한방직 부지에 이런 그 개발을 해야 되는지 예.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장님. 예, 개발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 그 개발 과정이 그걸 저해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인구는 더 유출되고 청년들이 더 빠져나가고 또 기존에 있던 구도심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태의 개발이라면 그건 오히려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렵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전주시의 개발 방향 다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모 교수님 먼저 하시고 자광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과거의 유산을 잘 활용해서 역사 문화 도시로서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 도시 중에 1, 2, 3위에 전주시가 들어서 지금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취업이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미래 유산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인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지 이것을 기존의 관점에 쳐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방적 부지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교통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혁신 도시와 가깝고 구도심과 연결될 수도가 있고 또 서부신시가지의 나름대로의 어떤 상권의 중심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한다면 예. 외부의 그 자광이라는 민간 투자자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론화 알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광 대표님. 예, 저희가 전주시에 제출한 그 143 익스트림 타워 복합 개발은 전주의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전주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전국 꼴찌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43 익스트림 타워 복합 개발 통해서 전주를 살고 싶은 도시, 전국 1위의 어떤 그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만드는 데에는 타워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타워를 통해서 엄청난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전주를 알게 되고 찾게 될 겁니다. 말로만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전주가 부자가 되고 전주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저희 회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저희 회사가 좀 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몇 분 의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층 익스트림 타워가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현실 가능한 개발론을 내세워야 한다.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공론위원회는 빨리 구성해야 한다. 전주시가 나서서 개발에 대한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왜 전주시는 가만히 있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달 반 만에 다시 한번 대한방직터 개발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10월 29일 이전에 그 잔금 1,762억이라는 잔금이 지급되고 그 위에 또 속도는 어떻게 붙을 것인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한번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